반갑습니다. 정라원입니다. 드디어 개념 1강 시작입니다. 오늘 할 것은 요겁니다. 문법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문법적 사고, 요 두 가지를 다룰 거예요. 이것이 어떤 효용이 있는지 그거 먼저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거 알면 뭐가 좋냐? 첫 번째, 공부 과정에서 불필요한 암기를 아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암기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많이 해야 돼요. 언어와 매체는요, 암기를 안 하고 잘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암기를 제가 많이 요구할 텐데, 그래도 여러분이 암기한다고 하는 것들 중에서 굉장히 필요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거를 싹 다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요 두 번째 중요한 얘기죠. 지금 이 영상을 문법 공부가 좀 돼 있는 친구들이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볼 수도 있는데,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 A라는 개념을 외웠어. 근데 B라는 개념을 공부했더니 얘랑 얘가 모순 같아. 그래서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개념 배웠는데 다른 데서 또 모순이 생겨. 이런 거 많죠.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교과서의 논리 체계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요거 머릿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모순들을 싹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예외 없어요. 완벽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교과서가 굉장히 정교하거든요. 예. 다음에 이거의 연장선인데, 문제 풀 때 쓸데없는 고민을 안 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헷갈리는 이유가 공부를 충분히 했다면 다 이것의 부족이에요. 물론 공부가 안 한 상태,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된 상태라면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게 탑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생각들을 하면서 문제를 헷갈리는 케이스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문법이란 무엇인가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건데, 들어가기 앞서서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더워? 더버? 경상도 출신이나요? 손 들어도 몰라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독서실에서 보실 수 있는데. 저 더버라는 게 뭐냐면 더워의 사투리입니다. 경상도 사투리예요. 자, 둘 중에 문법적으로 오는 게 뭘까요? 1번 더워, 2번 더버, 3번 둘 다 문법적으로 옳다, 4번 둘 다 잘못됐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을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스포일러 싫으시면 일시정지 잠깐 하시고 3번이에요. 3번. 둘 중에 문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둘 다 맞아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법, 그 개념 자체, 문법이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화자 개인의 머릿속에 있는 언어 사용 규칙. 이 개인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다르고 옳고 그름이 없어요. 자, 앞으로 돌아가서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얘기인데, 이 덥다를 활용해서 더워라고 할 때 서울 경기 사람들의 머릿속의 문법 규칙은 더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의 문법 규칙은 더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옳고 그름이 없고 그냥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언어 사용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혼동이 오기 시작하죠.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게 뭔가 막 그동안의 공부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그럴 텐데, 맞춤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맞춤법이란 건 뭐냐? 제가 아까 전에 문법을 개인마다 다르고 옳고 그름이 없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문법 개념이 우리나라는 5천만 개 정도 있는 거죠. 인구가 그 정도 되니까. 그럼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일단 언어 보존이 안 돼요. 그리고 교육, 행정, 기타 등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표준이 필요해요. 그 표준을 정하는 규칙이 맞춤법입니다. 맞춤법의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임의로 정했다. 무슨 말이냐? 뭔가 기준이나 규칙이 있어서 뭐가 표준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A 대신에 B가 표준인 문법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더버는 사투리라고 그랬고 더워는 서울 경기, 이거 표준어라 그랬죠? 왜 얘 말고 얘가 표준어일까요? 문법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조금 배운 친구들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 쌤, 저기 표준어는 서울 사람들이 두루 쓰는 교양 어쩌고 막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대답이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표준어의 정의잖아요. 제가 질문 이렇게 했어요. 얘가 아니라 얘가 표준어인 이유를 말해봐. 그랬더니 얘가 표준어니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얘가 표준어라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표준어예요. 그냥 계속 동어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얘가 아니라 얘가 표준어인 이유가 뭐죠?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맞춤법은요, 여러분이 논리가 없어서 다 외워야 돼요. 그 예외 사항들과 변칙들을 그냥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걸 구분해서 출제합니다. 문법적 지식은 출제해요. 의문 변동, 그 다음에 문장의 구성,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법 규칙들 출제합니다. 맞춤법 규정을 주고 독해하는 거 출제합니다. 그런데 맞춤법 지식은 출제하지 않아요. 특이한 맞춤법 규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표준 발음도 있어요. 이거 맞춤법입니다. 그 다음에 접사들 조금 희귀한 거 소재로 나올 때 있죠. 이런 거 전혀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풀 건 아니에요. 평가원에서 문법이랑 맞춤법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그것이 이 문제에 어떤 식으로 녹아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선택지는 안 가져왔습니다.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탐구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의문의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긁는을 긁는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긁는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긁는은 비표준 발음이고요. 긁는은 표준 발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밑에를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표준 발음, 비표준 발음과 표준 발음에는 장군 단수나 후 무엇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비표준 발음이든 표준 발음이든 그것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문법 규칙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얘를 비표준 발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고 표준 발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어요. 요렇게 발음하든 요렇게 발음하든 그냥 그 사람이 문법 규칙을 그렇게 적용하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의 옳고 그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읽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읽으니까 표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표준을 예로 정한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표준이냐? 그러면 몰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암기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 가려볼게요. 이미 봤을래나? 자, 여기도 보이네.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렇게 해볼까? 짭네. 짤래, 짭네. 어떻게 읽어야 돼요? 짤래, 짭네. 이거 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짭내가 표준인지 짤래가 표준인지를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걸 계속 보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내신 때 하니까. 근데 그거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수능에서는 물어보지 않아요. 얘가 맞냐 얘가 맞냐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다른 예시 한번 볼까요?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 여러분에겐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거 답이 1번이에요. 제가 문제는 안 가져왔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적절한 게 뭔지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1번이 적절합니다. 근데 1번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왜 그러나? 자, 보세요. 이걸 보고 난 옳은 걸 골라야 돼. 그런데 흑하고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이 이걸 보고 흑하고라고 읽어야 되지 않나?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쭉 적용해봤어요. 옳은 게 없어요. 어떻게? 찍어야죠. 이런 흐름으로 틀린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요, 어떤 사람은 흑하고라고 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흙하고라고 읽겠죠. 이걸 보면 그 두 가지 발음이 다 가능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듣잖아요. 그러면 그 둘 중에 뭐가 맞아요? 옳고 그른 거 없다니까요. 없어. 흑하고도 맞고 흙하고도 맞아요. 다만 표준 발음이 뭐냐? 모르죠. 저도 좀 헷갈리는데. 헷갈린다 쳐볼게요. 자,
그거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 구성을 보시면 맞춤법, 표준 발음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죠. 그거는 물어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흑하고로 읽는 거 아니야? 흑하고 잘못된 거 아니야? 가 아니라 누가 이런 의문의 배열을 이렇게 읽었다고 치자.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에다가 문법 규칙을 어떻게 적용한 걸까? 라고 현상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락 추격 맞네. 적절하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이 표준 발음은 흑하고입니다. 요게 맞는데 현장에서는 여러분이 표준 발음을 외우고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은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맞춤법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규정을 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거 좀 어렵고 헷갈리죠? 좀 처음 듣는 이야기라 왔다 갔다 하고 좀 복잡할 텐데 머릿속이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보시는 거 꼭 권장드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가볼게요. 지금부터는 문법적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요.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 있는 단원별 학습 목표 그거를 쭉 정리해 온 겁니다. 탐구한다. 보이나요? 교과서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탐구 능력. 문법적 사고라는 거. 여러분이 교과서 문법을 공부하면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개념을 세분화해서 가지쳐서 쭉쭉쭉쭉 해서 드르륵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암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많이 시킬 겁니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메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암기를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서 하는 것뿐이지 암기가 교과서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과서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주어진 현상을 탐구, 연구, 관찰해서 원리 원칙이 도출되는 논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어렵죠?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예시가 그래도 개념을 좀 공부한 상태여야만 되는 것들밖에 없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문장 분석을 해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거 아직 공부 안 했죠. 지금 첫 시간이니까 모르는데 이미 그 개념을 좀 들어보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겠고 그 개념 잘 몰라. 나 이제 문법 공부 처음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뭔 말인지 몰라도 그냥 들어보시고 나중에 문장 단원 공부하고 나서 돌아와서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기출문제의 일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뭐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 푸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요 선택지만 한번 판단해 볼게요. 니은은 기억과 달리 부사절에 사용되어 용언을 수식하고 있다. 일시정지 하시고 저거 판단 한번 해보세요. 하셨죠? 했다고 믿을게요. 진짜 해야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요거를요. 학생들이 판단을 많이 잘못했는데 그 판단을 할 때 핵심적으로 헷갈렸던 건 이겁니다. 기억에 있는 아이가 먹기에를 부사절로 착각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 니은에 보시면 소리도 없이 부사절이죠. 근데 기억에 아이가 먹기에를 보고 이게 부사절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은 기억과 달리 라는 표현이 잘못됐다 라고 착각을 한 거죠. 실제로 아이가 먹기에는 부사절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하는 그 능력과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이 문제를 헷갈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거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기출문제집의 해설을 보거나 일반적인 강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는 명사절을 만드는 어미, 이 기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애는 부사격 조사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아이가 먹기에는 아이가 먹기라는 명사절에 부사격 조사, 애가 붙어서 부사어가 된 거다. 훌륭하죠? 틀린 부분 없고 완벽합니다. 깔끔하고요. 군더더기 없어요. 문제는 뭐냐? 지금 이건요. 이 사람에겐 도움이 아예 안 돼요. 아까 전에 그 표준어 질문하고 똑같아요. 왜 더버 대신에 더워가 표준어예요? 그랬더니 더워가 표준어니까요. 라고 답한 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이가 먹기에가 왜 부사절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몇 개는 부사절이 아니야. 라고 답한 거랑
똑같아요. 자, 이것을 문법적 사고를 적용해서 설명한다면 요렇게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까 거랑 결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부사절은요, 안긴 문장의 종류죠. 안긴 문장은 문장의 종류예요. 다시 얘기해서 부사절은 결국에는 문장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문장으로서의 속성을 다 가져야 돼요. 그럼 문장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 서술어에 용언이 쓰였다면 끝에는 반드시 어미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먹기에 전체가 부사절인지 아닌지 헷갈렸던 사람들은요, 지금 암기가 좀 부족한 거잖아요. 이 애가 부사격 조사인 거 이런 걸 지금 잘 안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 원리를 가지고 추론하도록 연습을 시켜야 돼요. 물론 일단 저런 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지만, 자, 가볼게요. 아이가 먹기에 만약에 이것이 부사절이라면 이것은 문장의 일종이죠. 이것이 문장이기 때문에 먹다라는 용언으로 서술어가 구성이 돼 있다면 끝에는 반드시 어미여야 된다. 자, 그러면 만약에 애가 어미라고 쳐볼게요. 그럼 애를 빼면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돼야 돼요. 저게 어미라면 뺐을 때 말이 안 돼요. 자, 니은 보세요. 소리도 없이 부사절이죠. 부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없다가 용언이고 여기는 어미로 끝나야 돼요. 이가 어미라서 이를 빼면 소리도 없.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이 나와요. 이 빼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아이가 먹기에서 애 한번 빼볼게요. 아이가 먹기. 뭐야? 말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애까지를 절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얘는 어미가 아니니까. 얘를 빼요. 그럼 아이가 먹기. 여기서 기를 빼볼게요. 어때요? 아이가 말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 무슨 얘기예요? 아이가 얘까지 문장으로 보면 안 되고 기까지 문장으로 봐야 되네. 기가 어미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이런 형태의 사고를 이게 기계적으로 팍팍팍 해낼 수 있으면 언어와 매체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언어와 매체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틀리고 헷갈리는 이유가 이 아까 보여드렸던 일반적인 풀이 형태에서 암기만 확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기, 애 말고 여러분이 모르는 어미나 조사 아니면 그냥 어디서 보긴 했는데 좀 헷갈리는 거 그런 거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익숙하지 않은 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걸 보고 여러분이 또 틀리겠죠. 그러면 또 그거 외우고 그 반복인 거예요. 그게 싫으면 이 문법적 사고를 탑재를 해야 돼요.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리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수업 내내 제가 개념 강의하면서 기출분석 강의하면서 이거 계속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거 저밖에 할 줄 모르고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와 주시면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 문법적 사고라는 건요, 잘 정돈이 돼서 머릿속에 탑재가 되면 신유형, 고난도, 여러분 체감도 못할 거예요. 물론 신유형이야 뭐 모양이 바뀌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 문항을 구성하는 내적인 논리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 그놈이 그놈이네 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계속 바뀌고 뒤틀려요. 그렇지만 거기에 적용되는 원칙은 예외가 없어요. 원칙은 이런 게 원칙입니다. 부사절이 문장의 일종이기 때문에 문장의 속성을 공유해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본격적인 개념 이 학습에 앞서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설명은 다 마무리가 됐는데 끝으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중요하죠?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됐다?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보세요. 영상 수업의 장점이니까. 두 번째, 만약에요. 이전 수업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다. 절대로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건 예외예요. 왜? 우리 아직 문장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 개념편, 문제편 모두 제가 이 직접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게 수업을 염두에 두고 독학이 가능한 수준까지 설명을 녹여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교재 정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교재를 봐주시고 끝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 언어 매체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공격적으로,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언어 매체가 지금 여러분은 선택 과목이라서 안 해도 된다는 프레임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심리적 거부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더 느끼는 게 커요. 실제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영역은 아닙니다. 이것이 선택 과목이 된 지는 얼마 안 됐죠. 얘가 필수이던 시절에는요. 문법에 물론 고난도 문제가 매번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공부 좀 한다 하면 야, 문법을 왜 틀려? 문법까지 딱 해서 몇 분 컷 해야지. 이게 기본 프레임이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몇 년 선배 있으면 물어보세요. 진짜예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쫄지 마시고 대신에 너무 조급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공부하려면 특히 언어와 매체 머릿속을 아예 뜯어 고쳐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거 많이 부정당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영상을 어느 시점에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12월에 찍고 있는데 이게 1월, 2월 뭐 늦어도 3월 이때 보면 정말 좋지만 뭐 5월 정도에만 봐도 좋지만 좀 가을에 볼 수도 있잖아요.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여름 정도에만 시작을 하셨다고 해도 그렇게 늦거나 불가능한 과목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꼼꼼하게 정확하게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재밌고 알찬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꼭 열심히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